저는 지난 3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층 내담자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사람들이 당신 인생의 진짜 빛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모임이 여러 개씩 있었죠. 전화도 자주 오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카톡방도 여러 개였고 각 방마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능력이고 인맥이 넓은 게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기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모임 공지에 답장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명절에도 연락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도 예전 같지 않고 카톡방도 조용해집니다. 가끔 메시지를 보내도 일십당하기 일쑤고 만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재미없어진 건가? 내가 옛날 이야기만 하는 꼰대가 된 건가? 이런 자책도 하게 됩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온 68세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으셨고 학생들도 잘 따랐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월요일엔 등산, 화요일엔 독서 모임, 수요일엔 봉사활동, 목요일엔 동창회, 금요일엔 취미활동, 주말에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약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 선생님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바쁘게 지내시니 늙을 틈이 없으시겠어요? 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곁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연락처는 300개가 넘는데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새벽 2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 선생님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정작 외로움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왜 외롭지? 바쁘게 지내는데 왜 허전하지?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 그래서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로워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진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모임에 나가도 겉도는 느낌이에요.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 사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게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가치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게 아니라 인생이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성장의 곡선을 그립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쳐내듯이 인생도 성장하면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쳐내고 건강한 가지만 남깁니다. 그래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관계는 넓게 퍼지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배웁니다.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밤새워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가볍고 자유롭고 유동적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내일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부담 없이 즐깁니다. 40대와 50대의 관계는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이미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시기입니다. 직장 동료, 자녀 학부모, 친척들과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때는 의무가 많습니다. 가야 하는 모임이 많고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집들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선물도 챙겨야 하고 축의금도 내야 하고 안부도 물어야 합니다. 관계가 투자이자 의무가 됩니다. 진심보다는 체면이 중요해지고 감정보다는 격식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모임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60대 이후의 관계는 다릅니다.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만 남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만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 후반의 관계 법칙입니다. 양에서 질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맥을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곁에 남은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선호한다는 이론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며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만남을 선택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50대 후반의 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대학 동창 모임을 30년 넘게 챙겨온 분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처음엔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같은 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0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졸업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며 밤새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가 어디 취직했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로 이민을 갔고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졌고 누군가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20명이 모였는데 10년 후엔 15명, 20년 후엔 10명, 지금은 8명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단톡방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이던 멤버가 8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김 씨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모임이 재미없어진 건가? 내가 모임을 잘못 이끈 건가? 이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해봤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빠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에서, 어색한 침묵에서, 짧은 대화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이 모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억지로 나오기 싫은 거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떠나다니. 그동안의 우정은 뭐였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같은 과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연락을 이어왔던 사람들이었죠. 모임에 나와도 겉도는 사람들,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모임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8명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했고 서로의 인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장례식에도 함께 울었고 아이가 아플 때 병문안도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만 남은 거구나. 오히려 다행이구나. 이제는 8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구나. 그 후로 김 씨는 모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큰 식당에서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대신 조용한 찻집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민과 미래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 서로의 가정사를 들어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모임의 횟수는 줄었지만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20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8명과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요. 60대 여성 박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박 씨는 평생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모임, 봉사단체.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었고 각 그룹마다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 씨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의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약간의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갔는데 저 친구 딸은 명문대를 갔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나는 왜 친구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을까? 며칠 동안 고민하던 박 씨는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늘 비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경쟁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박 씨는 자신의 다른 관계들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심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많은 만남이 의미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부분의 관계가 비슷했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 만나면 피곤하고 헤어지면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관계. 그런 관계들이 박 씨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의미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놓아주자. 그 친구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했고 만나자는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박 씨는 진짜 친구 몇 명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내 실패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약점을 알면서도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 서너 명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주 만나고 깊이 대화하고 진심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지만 훨씬 행복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겠어요.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거였어요. 혹시 요즘 연락이 줄어든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는 연락이 뜸한 사람 있으신가요? 그게 슬프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그건 슬픈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걸러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인생도 시기마다 필요 없는 관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화하되 같지 않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같은 학교 나온 사람,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비슷함이 관계의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비슷함보다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취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이며 미성숙은 소유하려는 마음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관계는 상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면 화가 나고,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섭섭하고, 상대가 나를 떠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는 다릅니다. 주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고,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상대가 나와 달라도 인정하고, 상대가 나를 떠나도 축복하고, 상대가 행복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지는 겁니다. 소유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은 나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편하니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표현하지 않아도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요.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경험을 했고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대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관계의 축소는 인생의 퇴보가 아니라 기피로의 전환입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10명의 지인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1명이 더 의미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이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는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친한 친구는 15명 정도, 좋은 친구는 10명 정도, 그저 아는 사람은 150명 정도. 이게 인간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150명 전체를 관리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요. 에너지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150명 모두에게 진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5명에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놔둡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건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을 알지만 피상적인 관계만 가진 사람들은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의 대화 10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날씨나 뉴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상대가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상대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세요.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느껴주세요. 그렇게 10분만 대화해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제 상담실에 온 58세 나 씨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나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날씨 좋네. 뉴스 봤어? 이런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나 씨는 외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을 따라 시도해 봤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남편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안 하던 대화를 갑자기 하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 씨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은퇴 후의 불안함,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말합니다. 단 10분의 대화가 30년의 침묵을 깼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줄이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만나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단번에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걸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할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상대가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필요한 관계라면 다시 가까워질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63세 조 씨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대회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견제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그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해온 사이라 차마 빠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자. 내 인생에 이 모임이 정말 필요한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다니던 모임이었습니다. 조 씨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조 씨는 그 시간에 진짜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진심으로 통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 이야기, 후회하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40명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2명과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겠어요. 세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전엔 자주 만나다가 이제는 연락이 뜸한 사람 있으시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연락 안 하냐고, 왜 나를 잊었냐고 따지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웃었던 순간,
그 사람 덕분에 힘을 얻었던 순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던 순간, 그 순간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꼭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서운함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했던 순간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 추억들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사하세요. 67세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20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특별히 다툰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한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을 따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함께 여행 갔던 추억, 힘들 때 위로해줬던 순간, 함께 웃었던 시간들. 쓰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구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일주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괜찮아.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 관계가 끝났다는 슬픔이 아니라 관계가 있었다는 감사함이 남았어요. 그게 훨씬 평온해요. 네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다시 돌아올 인연을 억지로 잡지 않는 겁니다. 멀어진 친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고 조르고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멀어졌던 이유가 해결되고 서로가 성장하고 타이밍이 맞으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놓아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상대가 원할 때,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림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70세 장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장 씨는 젊었을 때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쯤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는데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장 씨는 평생 그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연락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습니다. 나도 내가 그리웠어.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 두 사람은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동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2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졌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2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이어져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멀리 있다가 다시 찾아올 때의 기쁨을 말한 겁니다.
멀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물이 탁해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르게 놔두면 맑아집니다. 에리 프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유하려는 태도로 관계를 대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관계를 대하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멀어진 사람만 그리워하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보여드리겠습니다. 62세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오랜 친구와 다퉜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서 1년 넘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웠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최 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습니다. 친구니까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는 말도 얼버무렸습니다. 최 씨는 화가 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결국 최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발끈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냐, 우정이 그 정도냐,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최 씨도 화가 났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사람은 저쪽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순간들, 함께 했던 30년의 시간들, 그 모든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30년 우정을 버리는 게 맞나?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친구도 사실은 미안했다고 합니다. 돈을 갚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그리고 최 씨가 화낼 것 같아서 피했다고. 친구도 속으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 내 형편을 몰라줬어. 친구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편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 건 나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자존심 때문에 1년을 낭비한 게 후회되더라고요. 돈보다 우정이 훨씬 소중한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은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눕니다. 돈 문제로 다퉜던 그 사건이 오히려 우리 우정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라고 최 씨는 말합니다. 70대 윤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윤 씨는 손주를 돌보느라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녀야 해서 윤 씨가 손주를 맡아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손주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자주 만나는데 나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다들 즐겁게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 손주 돌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때로는 딸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줌마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친 건데 잠깐 인사만 하려던 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 아줌마도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주 키우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 자식들에게 섭섭한 이야기, 친구들과 멀어지는 게 외롭다는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윤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구나. 그 후로 윤 씨는 그 이웃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30분 정도 만나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친구 모임은 줄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예전엔 여러 사람을 만나느라 피곤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더 좋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10명의 친구보다 더 큰 위로가 돼요. 피상적으로 여러 명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명을 만나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50대 후반 이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 거래처 관계. 인맥이 넓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명함도 수백 장 있었고 연락처도 빽빽했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퇴직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끊길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예상대로 연락하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퇴직하자마자 연락이 끊기다니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게 다였나?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유지되던 관계였다는 걸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동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관계입니다. 학창 시절에 필요한 친구,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동료, 자녀 키울 때 필요한 학부모.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양보다 나의 중심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느라 내 시간을 다 쓰는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물론 가끔은 사람이 그립기도 해요. 그럴 때는 진짜 친구 한두 명에게 연락해요. 그러면 충분해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유지인가요? 성장인가요?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놓아두고 계신가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놓아둬야 합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놔둬야 맑아지듯이 관계도 흐르는 대로 놔둬야 깊어집니다.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관계가 싹트고 여름에는 관계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관계가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관계가 정리됩니다. 모든 계절이 필요합니다. 봄만 있으면 안 되고 여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가을에 수확도 필요하고 겨울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관계를 맺을까요? 외로워서? 필요해서? 즐거워서? 모두 맞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내 약점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통해 내 성장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내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그림자를 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내 안에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질투하는 사람은 내가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화나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계를 통해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라는 걸요. 관계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발전시키는 게 관계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만 필요한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 내 약점을 알면서도 사랑해주는 관계, 내가 성장하도록 응원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두 영혼이 하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감정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상대가 성공하면 내 일처럼 기쁘고 상대가 힘들면 내 일처럼 아픈 겁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 상담실에 온 73세 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평생 친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이 있었고 전화도 많이 왔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강 씨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인맥이 넓다는 게, 인기가 많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하나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노안으로. 강 씨는 장례식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곧 죽을 텐데 그 전에 친구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년 지기 친구 한 분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서로의 인생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함께 웃었던 추억, 서로에게 고마웠던 순간들, 그리고 현재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생각,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 대화를 나누면서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이 한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는 걸요. 이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50년을 함께 해온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친구가 몇 명 남았는지 세지 않아요. 대신 남은 친구 한 명 한 명을 더 소중히 대해요.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진심을 나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해요.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줄어든다고 슬퍼하지만 사실 관계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만 남는 겁니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던 관계, 이익 때문에 유지하던 관계, 체면 때문에 이어가던 관계, 이런 가짜 관계들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 서로를 위하는 관계,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런 진짜 관계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관계의 양적 감소가 아니라 관계의 질적 성장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을 얕게 아는 것보다 한 명을 깊이 아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1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진심을 나누는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관계의 가치는 빈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늘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만날 때 진심을 나누는 겁니다. 연락할 때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결국 내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관계도 평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관계도 불안하고, 내가 집착하면 관계도 무거워지고, 내가 두려우면 관계도 두렵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평온하면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내가 자유로우면 관계도 자유롭고, 내가 감사하면 관계도 아름답고, 내가 사랑하면 관계도 따뜻합니다. 결국 관계의 질은 내 마음의 질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내 마음을 돌보세요. 내가 평온해지면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관계도 성숙해집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면 관계도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관계는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떠나간 인연 중 마음속에 아직 남은 사람은 있나요? 연락은 끊겼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세요. 용기를 내서 전화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거절당해도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하지 않고 평생 후회하는 게 더 아픕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통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게 놔두면 맑아집니다. 가야 할 사람은 보내주세요. 올 사람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연락해 보세요.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립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외로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있게 가꾸라는 뜻입니다. 양은 줄어들지만 질은 높아져야 합니다.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지혜입니다. 65세 송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모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주말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습니다.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또 다음 주말이 오면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송 씨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송 씨는 친구를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 후로 송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밖에서 커피를 사와 함께 마시기도 했습니다. 친구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렸고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송 씨 자신도 힘들었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친구는 송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진짜 친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송 씨는 울컥했습니다. 50년을 친구로 지내왔지만 진짜 친구라는 말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결정된다는 걸요. 함께 웃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우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행복할 때가 아니라 불행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으로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 한 사람과 깊은 아픔을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송 씨는 말합니다. 이제 저는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있는 몇 명의 친구를 정말 소중히 대해요. 그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68세 한 씨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씨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일도 바빴고 취미도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면서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주지? 죽을 때 곁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바빴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일로 바빴고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습니다. 한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이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한시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한시와 이야기 나누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한시가 오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한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시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한시가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는데 평소 문을 열어주시던 할아버지가 문을 안 여셨습니다.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하셨고 한시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살렸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내 가족이에요. 그 순간 한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은 아니구나.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구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시와 어르신들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나눠 먹고 아플 때는 서로를 돌봤습니다. 한시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외로운 거예요. 지금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의 의미예요. 피를 나눈 가족은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관계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다 보면 어느새 받게 됩니다.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아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게 관계의 법칙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관계는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대하면 관계는 오래갑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놔둡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게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72세 박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해외에 살고 딸은 직장 일로 바빴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짧았고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하나.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왜 전화를 안 하니, 왜 안 오니, 나는 외로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는데 너희는 신경도 안 쓰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짜증을 내고 만나도 불편해했습니다. 박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 자식들이 나를 멀리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 상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요. 불평과 원망으로 자식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게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전화하면 불평만 들어야 하니까요. 만나면 죄책감만 느껴야 하니까요. 그날부터 박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지내서 다행이야. 일 잘 되고 있다니 기쁘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해준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집에도 자주 왔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에 들르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여행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내가 바뀌니 자식들도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관계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상대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해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기쁘게 더 많이 해주게 돼요. 불평하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감사하면 관계가 가까워져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관계의 깊이는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결정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도 떠나지 않는 사람, 내가 추락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74세 문 씨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문 씨는 사업을 하다가 60대 중반에 큰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같이 사업했던 동료들, 돈 있을 때 잘해주던 친구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다들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 씨는 절망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없으니 아무도 없구나.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30년 지기 친구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고 자주 만나자고 했고 문 씨를 위로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도 했지만 문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친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씨는 그 친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열어 다시 시작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100명의 돈 있을 때 친구보다 1명의 힘들 때 친구가 훨씬 소중해요. 진짜 친구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드러나요.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전화해보세요. 문자 보내보세요. 고맙다고, 그립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의식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제 상담실에 온 어느 분의 이야기가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은 오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다음에 하지 뭐 하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분은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영정 앞에 서서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부끄러워했을까? 이제 영원히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미루지 말라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오늘 하라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곁에 남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을 나누는 1명이 더 의미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됩니다. 당신 곁에 지금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관계는 줄어들수록 깊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깊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인생입니다. 75세 권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씨는 평생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교적이고 유머러스하고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좋아했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중풍이 왔고 말도 어눌해졌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유머러스하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만나기도 불편해졌으니까요. 권 씨는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건강하고 재미있을 때는 함께 하지만 아프고 불편하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지만 단 2명의 친구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한 명은 50년 지기 친구였고 다른 한 명은 군대 동기였습니다. 그 두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권 씨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고 했고 권 씨가 걷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권 씨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힘들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와? 친구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건강할 때도 좋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좋아.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추억들이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자네가 힘들 때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권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100명 넘는 친구가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이 2명이었구나. 이 두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아니, 이 두 사람이 전부구나. 권 씨는 말합니다. 건강할 때 주변에 100명이 있었지만 아플 때 남은 2명이 진짜였어요. 그 2명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제야 알았어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위로로 들리겠지만 실천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진리로 들릴 겁니다. 관계는 정말 줄어들수록 깊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외로울 때, 관계 때문에 힘들 때 다시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될 겁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있으시죠? 오래 연락 못한 친구, 서운했던 가족, 그리운 선배나 후배.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전화를 걸어보세요. 문자를 보내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잘 지내? 보고 싶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중 한마디만 전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관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행복해진 경험, 진짜 친구를 발견한 순간, 깊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는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 사람이 줄어들어 슬퍼하는 가족,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이웃,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됩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해집니다.
관계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깊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실패해도 깊은 관계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몇 명이 있나요? 1명? 2명? 3명?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을 나누고 있나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나요? 서로를 지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주변 사람이 줄어들었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이 됩니다. 당신 곁에 한 사람, 그게 인생입니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세요. 그 한 사람과 깊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겁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관계는 빈도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